고요. 저희 특별 손님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어떤 1인 방송의 선구자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분을 통해서 1인 방송을 꿈꾸는 청소년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고 오시죠. 제가 사랑할 것만 같은 그분에게도 우리 선녀님에게도 이 상을 또 바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독자만 190만 명에 달하는 유튜브 채널 대도서관 TV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대도서관 나동현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광입니다. 네, 사실 저요. 대도서관이라는 이름이 네. 왜 붙었는지 모르겠어요. 네, 원래 좀 설명해 게임이에요. 문명이라는 게임인데 원래 지구의 역사를 쭉 들어보는 게임인데 그 안에 실존하는 건축물들이 나와요. 요번에 사고가 났던 노틀담 성당 같은 경우도 나오거든요.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그거 이제 애칭이 대도서관이거든요. 그 건물을 지으면 되게 좋은 효과를 받았기 때문에 그냥 준 거예요. 아무 생각 없었던 거죠. 네, 저는 진짜 도서관인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어른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특히나 똑똑해 보인다고. 네. 대도서관으로. 네, 하지만 똑똑하진 않고요. 뭐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의미를 그냥 제 세상의 모든 지식을 저한테 담아서 쉽고 재밌게 다른 사람한테 전해주자. 뭐 이런 의미로 요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여기 20대 이영찬 공감위원이 아까 처음부터 네.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도 아니에요. 존경하는이라고 했어요. 감사합니다. 나온다고 했는데 뭐 여쭤보고 싶은 거 있으면. 일단 정말 팬이고요. 감사합니다. 예, 제가 그 말씀해주신 문명이란 게임을 제 중학교 2학년을 바쳤습니다. 네. 그 정도로 열정적으로 제가 했던 게임인데 맞아요. 한 번 하면 네. 기억할 수밖에 예, 없죠. 정말요. 그래서 고등학생 때 제가 공부 스트레스에 시달릴 때 유튜브에서 대도서관인 영상 보면서 많이 웃고 스트레스 풀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의원님의 팬심은 이제 계속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 대도서관 나동현 씨께서 나오셔서 저희에게 하나 뉴스를 좀 소개해 주시기로 하셨어요. 그 뉴스 한번 알려주시죠.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뉴스는요. 바로 게임 중독, 질병인가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등재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각 세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함께 토론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네, 일단은 뉴스를 가져오셨으니까 네. 먼저 좀 생각을 여쭤봐도 될까요? 전 솔직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죠. 예. 네, 개인적으로는. 게임 중독이 질병이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네. 저 같으면 그냥 군대 가기 싫다면 게임만 열심히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질병이 되어서 어떻게 면제를 받거나 혹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건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이고요. 사실은 우리가 그 이외에도 굉장히 중독성인 행위들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매일 자리에 앉아서 깨알 같은 글씨를 보면서 끄적거리는 작업들이 있죠. 하루에 8시간씩. 공부거든요. 공부에 대해서는 아무도 중독이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등산을 간다던가 그리고 뭐 골프 같은 경우도 한 번 치면은 거의 4시간 동안을 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4시간 동안 하루에 4시간 동안을 그렇게 소비하는 게 과연 질병인가? 라는 것들은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단순히 게임을 이제 이런 저변이 좀 깔려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것들은 뭔가 인생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게임은 해봐야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 지금 저변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런 세상이 아니거든요. 게임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고요. 저처럼. 그리고 또 게임을 통해서 또 게임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서 또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고 또 게임 자체를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지식들을 습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까 전처럼 우리 이영찬 학생이 말한 것처럼 문명이라는 게임을 하게 되면 정말 지구의 역사와 모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맞아요. 역사를 자연스럽게 공부하게 돼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 많거든요. 네, 이렇게 네.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시네. 다 100% 공감하시는 거예요. 네. 감히 반론을 제기하면 네. 네. 공감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질병으로까지 생각하는지 문제는 좀 변론으로 하고서라도 이 게임 중독이 가진 여러 가지 정신적인 장애라든가 심리적인 문제는 심각하다고 보입니다. 아까 이제 문명이라는 게임을 역사를 많이 배운다라고 했는데 네. 역사를 배우는 대신에 현실을 통째로 갖다 바치는 거죠. 문명이라는 게임 그 중독성이 너무나 강해서 네. 굉장히 많은 말들이 있잖아요. 문명 게임을 시작했다가 게임을 끄니까 2년이 사라졌었다. 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기도 하고 저도 뭐 게임 중독에 시달려 봤는데 다른 운동이나 다른 공부처럼 뭐 10시간, 12시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72시간 동안 밥도 안 먹고 게임만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고, 그러면 게임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사회적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나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게임 중독이 다른 어떤 공부나 아니면 운동과 병치시키하고 동일한 선상에서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72시간을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사람이 맞나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자면 네. 제 주변은 없습니다. 저 정말 없습니다. 네, 네. 그건 정말로 가끔 가다가 사건 사고가 나서 정말 우리가 흔히 보기에 살인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상해 사건이라든지 가끔 가다 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사회 전체가 이곳은 살인 공화국이다, 상해 공화국이다 말하지 않잖아요. 게임을 하면서 72시간 동안 그 인생을 바쳐가지고 사건 사고가 난다? 그런 경우는 1년에 거의 한두 번이 있을까 말까 하는 사건이에요. 그런 걸 가지고 게임 전체에 대해서 게임이 어렵다? 아니 그걸로 인한 정신질환이 많아졌다? 라는 건 솔직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노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저는 게임 제가 온라인으로 해봤는데요. 뭐 소 키우고 돼지 키우는 그런 농장 게임밖에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네. 제가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봤어요. 게임 중독이라고 하는 거를 검색을 해보니까 네. 인터넷에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서울 아산병원 제공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게임에 몰두하는 상태를 말한다. 증상으로는 대인관계 어려움, 충동 조절 어려움, 산만함, 강박증, 낮은 학업 성취, 그리고 관련 질병으로 병적 방화, 우울증, 발모병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네. 사실은 이게 제가 심리학과 이제 박사 네. 수료했는데 심리학과에서도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이런 걸 전부 다 사실은 질병으로 우리는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예전에 이제 게임이라고 하는 것이 산업화로 이렇게 발전하고 이렇게까지 다른 방향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아마 조금 전통적인 방식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기는 한데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을 좀 구분해서 예컨대 중독이라고 불리우는 것하고 그냥 게임을 즐기는 것하고는 좀 차별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좀 논의를 조금 구분해서 해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예컨대 아까 72시간 그렇게 하는 정도라고 하는데 그건 완전 중독이고 못 빠져나오는 상태를 말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분들이 건전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즐기면서 사회생활이나 자신의 생활하고 조화를 이루는 걸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구분해서 설명을 하다 보면 논의가 좀 깔끔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근데 이렇게 생각해요. 솔직히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공부하다 그렇게 되는 사람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죠. 해소가 공부 하루 종일 공부하고 예를 들어서 고시 공부를 한다든지 네. 틀어박혀서 공부하다가 대인 관계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아. 그다음에 질병이 나고 그죠. 허리 디스크가 나고 저 그런 사람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일단 공부를 10시간, 12시간 이상 못 그렇게 합니다. 우리 네.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중간에. 근데 그 아이들이 왜 게임을 그만큼을 하는가를 좀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뭐 이용찬 씨의 동생이 저는 프로게이머로 준비한다고 네, 얘기를 맞습니다. 들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프로게이머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게임을 굉장히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보통 몇 시간 정도 게임을 한다고 보나요? 거의 잠자는 시간 빼고는 다 네. 게임을 하죠. 연습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실력을 계속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오랜 기간 게임을 하는 친구들이 하는 게임들을 보면은 그 안에서의 내가 더 잘하고 싶은 성취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좋은 장비를 얻어서 그 사이트에서 그 게임 내에서 내 위치가 굉장히 높은 위치가 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바라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학업이랑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근데 이제 물론 그 와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70여 시간 동안 뭐 정말로 잠도 안 자고 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중간에 밥도 먹고 잠도 자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선 단순히 중독이다라는 거는 좀 무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애들이 왜 게임을 하는지 좀 들여다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이 성취감을 얻기 위해 산다고 느끼거든요. 뭔가를 작은 성취들을 이루면서 그 보람으로 전 산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교육 체계를 보면 과연 그걸 줄 수 있는 교육이냐는 거죠. 하루 종일 학교에 있다가 집에 갔을 때도 바로 또 학원에 가야 되는데 그럼 그 아이가 가질 수 있는 취미 활동이나 성취감 활동은 공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과연 공부로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애가 도대체 몇 명이냐는 거죠. 전 제 생각에는 5%도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럼 나머지 95%는 성취감을 못 얻으면서 성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이 느끼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존감 하락. 그래서 요즘 친구들이 보면은 굉장히 똑똑한데도 불구하고 자존감이 많이 낮아져 있거든요. 그럼 게임을 하면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요? 게임을 하면 성취감을 느끼죠. 바로 그 점 때문에 애들이 게임을 하는 거예요. 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 성취감 못 느껴요. 아무래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네. 바로 그 지점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네.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특히나 이제 동양권 분석을 해보게 되면 게임 중독이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게임 중독이 더 많다라고 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10대 때 그런 것들이 게임 중독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20대 네. 이후로는 없다라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즉 그 말은 아무래도 부모님이나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 자체가 입시 쪽으로만 학생들을 몰아가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 있어서 성취를 쉽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결국에는 이 게임으로 빠져든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학창 시절에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네. 학생들에게 다양한 활동들을 열어둬가지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도 맞습니다. 인식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같은 경우 게임을 거의 안 해보셨죠? 그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임이 어떤 게임들인지 잘 모르시는 거예요. 저는 그 게임을 전혀 모르지만 게임이 네.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아이들이 하는 게임들은 대부분은 어떤 거냐면요. 이제 레벨업을 한다든지 거기서 작은 성취를 높여요. 일단은 레벨업을 올린다, 장비를 더 좋은 것을 얻는다, 내 자신이 성장한다, 공격력이 더 오른다. 이러면서 성취감을 계속 오르고 보스를 잡는다, 스테이지를 깬다. 이런 작은 성취감들이 끊임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는 네. 거예요. 저도요 그 아까 말한 그 농장 게임 제가 해봤다 그랬잖아요. 그 농장 게임이 한동안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근데 그 농장 게임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때가 되면 밥을 줘야 되고 때가 되면 뭘 해줘야 되고 이게 되게 이게 네. 신경을 많이 쓰이면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그 타이밍을 잘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밤에 잠자다가도 일어나서 해보고 타이밍도 맞춰보고 해봤어요. 정말. 그 그런데 노영희 변호사님께서 정말 지금 이 발언이 어떤 거냐면요. 대부분의 어른들이 이래요. 게임을 전혀 모르고 계신 거예요. 그죠? 저런 게임 장르만 있는 줄 아시는 거예요. 아니 잠깐 제 설명을 네. 들어보세요. 좀 침착하게 들어보세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봤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내가 매일매일 얘네들을 키우고 팔고 밥 먹고 이거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 생각이 나중에 들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게임도 하나의 게임이겠죠. 뭐 제가 하는 게임은 게임이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게임만 게임이다 말씀은 없는 것처럼 네. 게임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저 같은 사람도 이제 그런 게임을 해봤더니 처음에 재밌어요. 너무 재밌으니까 제가 자다가도 막 일어나서 했겠죠. 근데 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무한 반복되는 이걸 내가 왜 해야 되지 이 생각이 어느 순간 딱 드는 거예요. 지금 대도서관님과 네. 그 노 위원님 사이에 계신 네. 주 위원님께서 잠깐만요. 상당히 이거 난감한 한마디만 해도 제가 될까요? 아니요 네. 사회자의 권한으로 주 위원님을 구해드리겠습니다. 꼭 한마디 네. 여쭙고 네. 싶은 일이 네. 있는데요. 사실 제 논문 제목과 주제가 네. 리니지에서 바츠 해방 아, 사건입니다. 또 엄청난 기억하실 사건이죠. 거라고 네. 믿는데 내복당 사건이죠. 이 매복단 사건이 내복. 네, 네. 내복단 네. 사건에 갖고 있는 네. 그 어떤 이 게임이나 이런 것들이 유저들에게 주는 정치적인 순기능이나 네.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데 한번 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죠. 이제 게임을 하면서 사람들이 정말 똑똑해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요즘 애들이 얼마나 똑똑해지는가, 그것이 과연 공부 때문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게임이라는 것들을 아까 전에 말씀하신 노 의원님이 하신 것처럼 굉장히 단순한 게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아무 때까지도 쓸모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여기까지 해봤더니 네, 그러니까 재밌었는데 재밌었으면 된거 아닌가요? 그 다음에 네. 더 이상은 내가 뭘 해도 특별한 의미가 없겠다 생각해서 네. 그만뒀다는 네. 거죠. 재밌었으면 그동안 즐겼던 재미라는 네, 거기까지 것들을 같이 좋아요. 얻었으니까 네, 거기까지 좋았던 좋아요. 거예요. 네. 다른 일들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게임을 통해서 여러 가지가 얻었는데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바치 해방 운동이 어떤 거냐면 그 안에서의 어떤 세력들이 게임 내에서 독재 정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안에서 세금을 그들한테 냈어야 되는데 그 세금을 점점 높여가고 그들을 압박하다 보니까 나머지 정말로 약한 캐릭터들이 그 안에서 봉기를 일으켜요. 이게 자발적 네, 봉기였죠. 자발적 네. 봉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났던 것들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냐면 세계 정치사에서도 다뤄요. 네, 네. 네, 세계 정치사에서 저희는 이런 거를 네.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서 저는 읽으면서 배웠거든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저 같은 경우는 책을 읽으면서 그런 걸 배웠던 것을 네. 이번에 게임 하겠죠. 네, 그러니까 게임 제가 플랫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이 재미없거나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당연히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쉽게끔 다가가는 의미에서 좋은데 네. 문제는 그렇게 하다가 이게 어느 순간을 넘어서게 되면 좀 지나치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지금 지적하고 싶은 거죠. 네, 대도서관님 저희가 오늘이 세 번째 방송입니다. 네. 네, 세 번째 방송에 이런 열띤 토론 그리고 네, 저희가 이제 100분 토론으로 진행을 했으면 아, 좋겠는데 그러게요. 시간이 짧은 사실 오늘 이 자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또 초대 손님으로 모신 것이라 아, 저희가 축하하기 위한 시간이 좀 자리였군요. 네, 그럼 마지막에 축하 멘트도 함께 해주시면서 앞으로 또 대도사님과님께서 네. 앞으로 좀 계획 같은 거 있으시다면서요 얘기해 주시고 또 저희에게 좋은 말씀 한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사 토크 세대 공감이 벌써 시작한 지 3회가 됐다고. 네, 그렇습니다. 3회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더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정말로 앞으로도 저도 잘 지켜보면서 잘 네. 되기를 여러 방면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앞으로는 이제 좀 더 유튜브 콘텐츠에 네. 뭐 게임이라든지 토크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지만 네. 그런 것들을 계속 쭉 해오는 이유는 결국은 마지막에 이제 좀 전 세계를 아우르는 이제 전 컨텐츠를 아우르는 약간 토크쇼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인터넷으로 만들려고 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외국으로 따지자면은 뭐 지미 펠런이라든지 아, 예. 코난 오브라이언 같은 진행자가 될 수 있게 저도 트레이닝 중인데 오늘 그 토크쇼의 가능성 네. 많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